지난 시간까지 수소와 헬륨을 비롯한 이 세상의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빅뱅, 별의 탄생, 진화, 죽음 과정과 함께 알아보았다.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92개이며 그 외에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까지 포함하면 영상 제작 시점 기준 원자번호 118번의 오가네손까지 총 118종류가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만든 원소 분류표가 바로 주기율표이다. 고등과학에서는 원자번호 약 20번 정도까지와 특정 몇 가지 원소들을 주로 다룬다. 이번 시간을 통해 원소의 분류, 일정 원자번호 간격으로 유사한 성질의 원소들이 반복되는 원소의 주기성과 그것이 나타나는 이유, 원자의 전자배치 규칙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 세상의 원소들을 성질에 따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구리, 금, 은, 알루미늄, 철이나 또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이 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금속 원소들은 수은을 제외하고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이다. 또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잘 연말을 해놓으면 광택이 난다. 열 전도성이란 열이 물질을 통해 잘 전달되는 능력이고, 전기 전도성은 전기가 물질을 통해 흐를 수 있는 능력인데,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높다. 프라이팬이나 냄비와 같이 열이나 전기를 이용하여 음식에 에너지를 가하는 도구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음식이 닿는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속 원소의 물질들은 퍼짐성, 뽑힘성이 있다. 퍼짐성이란 금속을 얇게 펼칠 수 있는 성질이고, 뽑힘성은 금속을 가늘고 길게 늘릴 수 있는 성질로 알루미늄 호일이나 가느다란 금반지, 구리 전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원자번호 20번 이내의 원자들 중 금속들은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등이 있다. 이름에서 공통점이 느껴진다. 금속 원소의 이름에는 IUM, 윰이라는 어미가 붙는다. 헬륨은 비금속임에도 윰이 붙는데 헬륨이 발견될 당시 과학자들이 헬륨을 금속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주로 왼쪽에 위치한다. 다음으로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원소들로 전체적으로는 약 20여 종으로 금속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온에서 기체, 고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으며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광택이 없다. 또한 열과 전기 전도성이 낮다. 프라이팬의 재료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음식과 불이 닿는 곳은 금속 원소로, 사용자의 손이 닿는 곳은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외부 힘을 받을 때 부서지기 쉽고 변형이 없이 깨지는 취성이 있다. 이 단원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금속과 비금속 외에도 현대 화학에서는 준금속이라는 분류군도 있다.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 중금속 원소로는 붕소, 규소 등이 있으며 물질의 전기적 성질 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주기율표는 원자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이다. 원자 번호는 원자액이 가진 양성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표기 시 원소기호 왼쪽 아래 첨자로 작게 쓴다. 중성 상태의 원자는 원자액의 양성자 수와 같은 개수의 전자를 가진다. 원자 번호를 쭉 매겨보니까 일정한 원자 번호 간격으로 유사한 성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냈고,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들을 세로 줄의 일렬로 배열하여 완성한 것이 주기율표이다. 일상생활에서 주기는 정해진 시간 간격이나 반복적인 패턴을 말하는 것처럼 주기율표 또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게 위치되어 있는 것이다. 주기율표의 세로를 족, 가로를 주기라고 한다.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주기는 1부터 7주기까지 있다. 원자번호 순으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질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다. 보통 암기할 때 수엘립의 붕탄 질산플레, 남아알규, 인황, 염화, 칼카로 첫 글자를 따서 외운다. 교실에서 틀어줬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주기율표 속 링크를 설명란에 넣었다. 틈틈이 들어 암기할 것을 추천한다. 고등과학에서는 원소의 주기성의 기초 설명에 알맞은 1족, 2족, 13부터 18족을 주로 다룬다. 같은 족의 원소들을 동족 원소라고 한다. 동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그 성질이 뚜렷한 세 족을 통합과학에서 소개한다. 첫 번째는 1족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이다. 1족에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알칼리 금속들은 실온에서 금속이며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고 밀도가 낮으며 무르다.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은 물에 뜨며 칼로 쉽게 잘라낼 수 있고, 잘라낸 단면은 광택을 띠는 것을 통해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알칼리 금속들은 반응성이 매우 높다.
있다. 특히 물,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는데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물에 다 녹으면 소용액은 염기성을 띠므로 알칼리 금속이라 명명되었다. 또한 산소와의 반응으로 광택을 쉽게 잃어 회색 물질로 변해버린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들은 보통 석유나 파라핀류 같은 비활성 물질 속에 보관하여 물이나 산소와의 접촉을 막는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한다. 다음은 17쪽 할로젠 원소이다. 이 원소는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F2, Cl2, I2와 같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며 특유의 색을 띈다. 플로린 기체는 옅은 황록색, 염소 기체는 황록색, 브로민은 붉은 갈색의 액체, 아이오딘은 기체일 때 자주 색을 띈다.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높으며 수소, 금속과 특히 잘 반응한다. 할로젠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이 원소들이 금속과 결합하여 염화나트륨 같은 소금, 할로스를 생성한다는 것에서 왔다.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한다. 18쪽에 속하는 비활성 기체는 O2, H2, Cl2와 같이 두 원자가 결합한 분자가 아니라 1원자 분자로 단독으로 기체 상태를 이룬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왜 이처럼 원자 번호 8의 간격으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원자의 전자배치 규칙에 있다. 원자가 가진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를 매겼다고 했으며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예를 들면 3번 리튬의 경우 양성자가 3개이므로 전자도 3개이며 11번 나트륨의 경우 양성자 11개에 전자 11개이다. 이 전자들은 전자 껍질이라는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고 원자핵과 가까운 쪽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전자 껍질은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에너지 준위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의미하는데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전자 껍질에 있을수록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전자가 한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이동할 경우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이 일어난다. 각 전자 껍질당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각각 8개씩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 규칙에 따라 몇 가지 원자들의 전자를 배치해보자. 1쪽에 있는 3번 리튬의 경우 양성자가 3개이므로 전자도 3개이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 2개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남은 하나의 전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게 된다. 같은 1쪽에 있는 11번 나트륨도 한번 살펴보자. 양성자가 11개이므로 전자도 11개이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채워진 후 남은 1개의 전자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채워지게 된다. 리튬과 나트륨 모두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가 1개이다. 이처럼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며 이런 원자가 전자가 화학 반응에 관여하고 참여하므로 원자가 전자가 모두 1인 두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것이다. 17쪽 원소들의 사례로 한 번 더 연습해보자. 9번 플루오린은 양성자가 9개이므로 전자가 9개이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진 후 나머지 7개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배치되므로 원자가 전자가 7이다. 다음 17번 염소 원자는 양성자가 17개이므로 전자도 17개이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진 후 나머지 7개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플루오린과 마찬가지로 원자가 전자가 7이다. 이처럼 같은 원자가 전자수를 갖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고 주기율표상 같은 쪽에 정렬되어 있다. 어떤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를 알기 위해 매번 전자 배치 모습을 그릴 필요 없이 주기율표상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1쪽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1개, 2쪽 원소는 2개, 13쪽 원소는 3개, 14쪽 원소는 4개, 15족은 5개, 16족 6개, 17족 7개. 족 번호의 1의 자리 수가 원자가 전자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쪽의 경우 헬륨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네온과 아르곤은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원자가 전자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18쪽의 원자가 전자수는 0이다. 주기율표상에서의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에 대응된다. 예를 들면 3주기에 위치한 규소는 3개의 전자 껍질을 갖는다. 반응성이 낮은 원소들과 높은 원소들의 비교를 통해 원소 결합의 기초 원리를 살펴보려고 한다.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반응성이 낮은 비활성 기체라고 했다. 헬륨의 경우 전자 2개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로 채워져 있고 네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로 최대로 채워져 있으며 아르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2개, 8개, 8개로 최대치의 전자가 채워져
채워져 있어 매우 안정한 원소이며 반응성이 낮고 이론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18쪽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은 불안정 원소들로 18쪽 원소들과 같이 안정한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원자들은 다른 원자와의 화학결합을 통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여 전자 껍질에 전자를 최대치 채움으로써 안정해질 수 있다. 전자 배치 모형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안정한 18쪽 원소부터 보고 불안정한 원소와 비교하면서 이해해보자. 10번 네온은 양성자 10개, 전자 10개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운 상태로 안정하다. 원자 번호가 하나 작은 9번 플루오린을 보자. 9번 플루오린은 양성자 9개, 전자 9개이므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가 채워진다.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7개인 경우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때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되면 8개가 되면서 네온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다만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한 개 얻었으므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서 벗어나 1가 음이온인 플루오린 이온이 된다. 다음으로 네온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큰 11번 나트륨을 살펴보자. 11번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전자 11개를 가지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지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1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이처럼 원자가 전자가 1개인 상태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때 전자 7개가 추가되는 것보다는 1개를 잃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1개 잃고 네온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전자를 잃어서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되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서 벗어나 1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된다. 18번 아르곤은 양성자 18개, 전자 18개로 각 전자 껍질에 2개, 8개, 8개를 채운 상태로 안정하다. 이번에는 원자 번호가 2개 낮은 16번 황을 보자. 16번 황은 양성자 16개, 전자 16개이므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6개가 채워져 있다. 원자가 전자가 6개이므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자 2개가 추가되면 8개가 되면서 아르곤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음전하를 띠는 전자 2개를 더 얻었으므로 황 원자는 이가 음이온인 황이온이 된다. 다음으로는 20번 칼슘을 보자. 20번 칼슘은 양성자 20개, 전자 20개이므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마지막 네 번째 전자 껍질에 남은 2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원자가 전자가 2개이므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며 칼슘 원자는 전자 2개를 잃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며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고 이가 음이온인 칼슘 이온이 된다. 2번 헬륨의 경우 양성자 2개, 전자 2개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를 채운 상태로 안정하다. 헬륨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높은 리튬의 경우 원자가 전자가 1이므로 전자 하나를 잃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해지며 1가 양이온인 리튬 이온이 된다. 1번 수소의 경우도 원자가 전자 1개로 전자를 하나 잃어 1가 양이온인 수소 이온이 되면서 안정해진다. 이렇게 원소의 분류와 특성, 전자 배치 규칙에 따른 이온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불안정한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 형성하는 화학결합에 대해 살펴보겠다.